안녕하세요. 완전올릭입니다. 요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보니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 창업도 현금 흐름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은 대부업 창업을 하려면 과연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사실 대부업이라는 사업이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막연히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필요한 것은 또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대부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약 3년간 대부업 창업 강의와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대부업을 처음 접해보시는 수강생분들의 사례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투자금의 약 10에서 12% 정도, 그 정도 수익률은 그리 어렵지 않게 거두시고 계십니다. 세금은 개인 사업자로 하느냐, 법인 사업자로 하느냐,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각종 비용들을 제외한 수익률이 약 10에서 12%가 나오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 질권대출을 통한 자금 차입에 대해 제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NPL 부실채권에 대한 질권대출의 경우 IMF 이후 안정적으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정상대부채권에 대한 질권대출에 대한 개념은 문재인 정부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질권대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에서도 질권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일으킴으로써 비교적 적은 자본금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론상 자기 자본의 10배수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었고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적게는 5배, 많게는 7배에 가깝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가 버렸고 남은 것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많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받는 질권대출은 아직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제한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면 가족, 친척들 돈이나 지인들 돈 혹은 쩐주를 잘 만나 이 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업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부업을 사업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 혹은 부업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크게 재미를 보기 어렵단 말이고 이런 악조건 때문에 대부업은 이제 끝났다 혹은 대부업을 접고 다른 일을 알아본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재테크나 부업 관점에서 대부업 창업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다른 업종도 대부업의 편의성, 수익성, 안정성을 따라올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고 연 10% 혹은 그 이상으로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즉 대부업은 자기 자본 또는 투자금에서 보수적으로 연 10% 정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만약 1억이 있다면 연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것이고 3억이 있다면 연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5억이 있다면 당연히 연 5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또 다른 수입을 얻고 싶으신 분들 혹은 수입이 일정치 않은 전업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면서 대부업을 현금 흐름 창출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연 얼마가 있어야 대부업 창업이 가능한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창업만을 생각한다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1,000만 원이면 창업이 가능하고 법인 사업자로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본금만 딱 준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본금과 더불어 내가 수익을 내야 할 돈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 원이면 약 1억 원이 대부업 창업에 필요한 것이고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약 3억 원이 대부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이 많다면 많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은 분들은 1억 원도 당연히 어려운 금액인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대부업 창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은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은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를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은행에 3%의 이율로 예금을 한다면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5%의 금리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2%의 수익을 얻는 구조인 거죠. 대부업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은행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대부업을 1인 은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해서 5천만 원을 6%로 빌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16%로 대출을 해준다면 은행과 똑같은 구조로 10%의 마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신용도가 우수하니까 은행으로부터 싸게 빌리고 담보물은 있으나 신용이 좋지 않은 채무자에게 비싸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에도 가격이 붙습니다. 신용도나 담보물에 따라서 돈에 붙은 가격표가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만약 좋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거나 좋은 담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붙은 돈 가격표는 저렴해지게 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가족, 친척, 지인 등 누군가에게 일정한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려옵니다. 그게 5%가 될 수도 있고 6%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빌려온 금리보다만 비싸게 빌려줄 수 있다면 그 금리 차가 내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큰 돈이 있어야지만 대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대부업 창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